해보자. 자, 첫 번째로는 유리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유리식이 이름이 그냥 유리식인 거고, 이건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수식이야. 분수식.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반비례 함수에서 봤던 이런 형태의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들을 우리는 그냥 분수식이라고 얘기를 함. 유리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요거를 뭐 이런 식으로 더한대. 이런 것들 계산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분수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연산을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통분. 두 번째는 인수분해. 근데 이 인수분해가 어렵냐? 아니, 그 지랄 맞았던 중간고사 때 나왔던 그런 인수분해들 절대 안 나오고 그냥 되게 간단한 형태의 인수분해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그런 거 가지고 약분. 이제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가 생겨. 수학에서 정의 안 함. 어떤 거를? 분모가 0인 거는 수학에서 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분모가 0이 아니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야. 무조건. 이건 뭐 딴 말이 없어도 무조건이야 그냥.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막 함. 그냥 그거야. 분수식 계산한다라는 게. 이걸 할 건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거 몇 번이냐? 2번의 유리식과 그 연산 아닌데. 왜 안 보여? 2-3번에 봐보면은 부분분수라고 나와 있지. 2-3번에 나와 있는 이 부분분수가 어찌됐건 이 유리식의 계산 파트에서 하이라이트임. 얘가 중요함. 얘도 별 2개야. 이유는 요 내용이 이제 수1으로 넘어가면서 그리고 얘가 미적분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수열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요 수열 파트에서 요 부분분수를 활용을 해요. 그래서 부분분수 여기까지 연결이 되니까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고 이 부분분수는 말 그대로 이 말에 다 나와 있음. 분수를 이렇게 쪼개겠다는 거야. 부분으로 나눠서 쓰겠다는 얘기야. A 곱하기 B 분의 1 형태로 되어져 있는 이 분수식을 이렇게 쪼개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쪼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그냥 되게 단순함. 이쪽 거 있잖아. 그냥 계산해봐. B-A분의 1이고 얘 통분하면 A, B분의 B-A가 되니까 이렇게 약분되면서 그냥 A, B분의 1 똑같은 이 형태가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이게 부분분수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x 플러스 1, x 플러스 2분의 1. 자, 얘를 그냥 어떻게 쪼개서 계산하는 게 가장 편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얘는 그냥 이렇게 된다고. 일단 뒤에 거든 앞에 거든 간에 뺐을 때 양수가 될 수 있는 형태 있지. 뺐을 때 양수가 될 수 있는 형태로 빼는 거야. x 플러스 2에서 x 플러스 1을 빼주면 되겠네. 뺐을 때 양수가 되는 거를 앞에다가 써주고 그 다음에 뺀 순서 반대대로 빼주는 거야. 내가 x 더하기 2에서 x 더하기 1을 뺐으니까 뺀 순서 반대대로 이렇게 빼주면 됨. 되게 단순함. 그래서 그냥 인지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무조건 여기도 플러스 값으로 만들고 여기도 플러스 값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둘 중에 누가 더 큰 수니까. x 플러스 2가 분모가 더 큰 수니까 이게 더 작은 수라고. 그렇지? 2분의 1과 3분의 1을 비교해보면 되잖아. 그래서 그냥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이쪽 라인도 양수로 만들고 이쪽 라인도 양수로 만들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하다는 뜻이지. 또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이랑 2x 플러스 3이랑 아니다. 바꿔볼까? 2x 마이너스 1이랑 분의 1 얘를 어떻게 하면 또 효율적으로 쪼갤 수 있을까? 그냥 쪼개면 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된다고. 2x 플러스 1 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요렇게 빼고 분의 1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쓰면 돼? 뺀 순서 반대대로 해주면 된다 그랬지? 2x 빼기 1 빼기 2x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고. 이 앞에 거 빼면 뭐 남음? 2 남지? 그래서 2분의 1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뜻이야. 이게 부분분수야. 하나의 형태를 쪼개서 쓴다.
3개짜리 부분분수 있을까 없을까? 밑에 항이 3개가 있어. 3개짜리 부분분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4개짜리도 있어. 그런데 교육과정에서는 2개만 얘기를 하고 만약에 조금 더 응용되면 3개가 나오긴 하겠지만 이 3개도 짝꿍을 만들어서 2개의 형태를 빼는 걸로 나옴. 그러니까 일단 2개짜리 부분분수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겠죠. 만약에 선생님 x 플러스 2에다가 x 플러스 4에다가 여기 분자에 2가 있으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1 있는 것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분자에 2가 들어가면 어떡하죠? 여기 만약에 4가 들어가면 어떡하죠?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긴 하지만 되게 의미 없는 질문이기도 하죠. 이렇게 놓고 풀면 되니까. 어차피 4는 분자에 곱해져 있는 값이니까 그냥 앞으로 빼놓고 요거 부분분수 처리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냥 4 곱하면 되니까. 좀 별로 의미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뭐 4든 1이든 100이든 마이너스 5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이렇게 쪼개서 쓸 수 있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분분수.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그 위에 보면 번분수라고 있죠. 번분수도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미 많이 썼기 때문에 번분수라는 건 이게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수가 반복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도 분수가 있고 여기에도 분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쓰여진다는 거지. 뭐지? 4분의 3분의 6분의 7 이런 식으로 분수의 분수가 거듭돼서 있다는 얘기야. 뭐 옛날에는 이렇게 배웠을 거야 당연히. 6분의 7을 갖다가 4분의 3으로 나누는 거니까 6분의 7을 갖다가 곱하기 3분의 4로 바꿔서 18분의 7, 4, 28 이렇게 바꾸면 된다. 약분시키면 뭐 9분의 14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 결과를 뽑아냈잖아.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계속하기 귀찮으니까 어떤 규칙을 만들어낸 거야. 첫 번째 규칙. 속에 있는 애들끼리 곱해서 어디로 보냄? 분모로 보냄. 그리고 바깥에 있는 애들끼리 곱해서 분자로 보냄.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규칙을 똑같이 만든 거예요. 이 규칙을. 그래서 속에 있는 애들끼리 곱해서 분모로 보내고 겉에 있는 애들끼리 곱해서 분자로 보내고. 이게 첫 번째 규칙. 두 번째 규칙은 이게 분수 위에 분수가 올라가져 있지만 요 분수랑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그냥 이 분수 내에서 여기가 분모고 요 분수 내에서는 얘가 분모란 말이야. 맞지? 그리고 얘가 분자고 얘가 분자니까 분자는 분자끼리 약분을 할 수 있고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을 할 수 있어. 어차피 계산돼서 이런 결과를 뽑아낼 거기 때문에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계산된 결과가 안에 있는 거 곱해서 분모로 보내고 바깥에 있는 거 곱해서 분자로 보내면 곱하기 큰 수 계산을 할 필요 없이 작은 수들끼리 이미 약분된 값을 이용해서 이 번분수 계산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번분수도 이제 실제로는 이제 여기서 처음 배우게 되는 그런 내용이야. 이게 번분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걸 계산하는 과정에서 비례식이 나오게 되는데 비례식 다 할 줄 알잖아. 비례식 다 할 줄 알잖아. 2개짜리 비례식. A 대 B가 2 대 1입니다. 이거 못하는 사람은 없고 2B는 A입니다. 못하는 사람 없고. 근데 이거 원리가 뭐야? 왜 이렇게 계산이 돼? 원리가? 지금 A랑 B랑 가지고 있는 비율이 2 대 1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A랑 2랑 나눈 값이 B랑 1이랑 나눈 값이랑 서로 같다는 뜻이거든. 이렇게 식이 만들어질 거거든. 그럼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얘를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맨날 속에 있는 거 곱하면 겉에 있는 거랑 같다. 맨날 이걸 쓰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장이 돼서 3개짜리 나오는 거야. A 대 B 대 C가 1대 3 대 5다. 만약에 이렇게 주어지면 그냥 요 원리에 의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A랑 1이랑 나눈 거랑 B랑 3이랑 나눈 거랑 C랑 5랑 나눈 거랑 서로 같다.
이런 원리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고. 2개짜리니까 이렇게 곱하면 되지만 이건 3개짜리니까 뭐 이렇게 곱할래?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쓸래? 그래서 요 내용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지네들끼리 각각 같은 자리에 있는 놈들끼리 나눴을 때 같은 값을 갖는다라는 의미니까 요것도 내용 좀 알았으면 좋겠고, 요렇게 생긴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거야. 근데 이게 3개가 다 같다는 뜻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값이 다 똑같다는 얘기지. 얼마로 같은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3개가 다 같다는 뜻이지. 그 얼마인지 모르는 애는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얼마인지 모르는 애를 는 K로 표현을 해주시면 이 식은요, A는 K가 되고요, B는 3K가 되고요, C는 5K가 될 거라서 A, B, C 각각 다른 3개의 문자를 똑같은 문자 하나로 다 표현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것도 사자성어로 맨날 이렇게 얘기를 했었음. 는 K라고 맨날 이렇게 얘기했었어. 사자성어. 는 K야. 는 K. 는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그 값이 얼마인지 몰라. 그러면 맨 마지막에 K 붙여서 문자 하나로 표현을 할 수 있으면 된다고. 는 K. 어찌됐건 여기까지는 이 유리식과 유리함수 파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안 돼요. 한 30%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이걸 계산을 하세요라는 문제는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 나올까? 뭐 나오면 부분문수로 나오겠지. 뭐 이런 형태고, 이제 나머지 70%에 대한 얘기가 바로 유리함수라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됨. 유리함수도 아까 유리식이 분수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도 그냥 뭐랑 똑같냐면 얘도 분수함수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 유리함수를 처음 배우는 건 아니고요. 중학교 1학년 때 반비례 함수라 그래서 배웠음. 이 반비례 함수의 확장판이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반비례 함수를 확장시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리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게. 기본적인 유리함수의 형태는요, y는 x-p분의 a 플러스 b 이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x-p분의 a 플러스 b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얘를 굳이 통분을 시켜서 써버리면은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의 형태를 갖게 돼. 그래서 요 두 유리함수는 이렇게 생긴 형태와 이렇게 생긴 형태 2개로 표현이 됨. 문제를 볼 때. 위에 쓰여져 있는 거를 갖다가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차함수 배울 때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표현을 했던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게 바로 이 표준형에 대한 얘기고, 이거 다 풀어서 이렇게도 쓸 수 있었잖아. 이 형태가 바로 이 놈.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형이든 표준형이든 둘 다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바꿔서 푸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음. 대신에 일반형은 표준형으로 바꿔서 푸는 문제가 꽤 돼. 그래서 가급적이면 얘를 얘로 바꿔서 푸는 거를 좀 연습을 하는 게 좋다. 우리가 2차 함수에서도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 갖고 완제 만들어 갖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연습을 했었지. 그거랑 똑같이 얘도 이렇게 만드는 걸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이어서 좀 하도록 하고요. 자, 어찌됐건 요 유리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 잘 보세요. 유리함수의 기본 형태는 x축, y축에 대해서 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반비례 함수를 이쪽으로 복사시켜 놓은 이렇게 생긴 반비례 함수 2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함수 2개가 한 세트예요. 뭐 이쪽만 그려지거나 이쪽만 그려지잖아. 이 2개가 같이 그려져.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자, 얘가 기본적인 형태로 y는 x분의 1이라고 사용을 쓸 수가 있고, 얘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의미를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여기 1사분면이고 여기 3사분면에서 그림이 그려지는 이유는 그냥 x랑 y랑 언제나 부호가 똑같음. x에다 1 넣으면 y도 1이고 x에다 100 넣으면 y는 100분의 1이고, 그러니까 양수면 양수가 튀어나오고 음수면 주연아 음수가 튀어나온다고.
그치? 양수면 양수가 튀어나오고 음수면 음수가 튀어나오니까 결론은 양이거나 음인 데서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야. 1하고 3, 4분면 쪽에서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지. 그럼 얘는 반대로 분자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부호를 바꿔줄 수 있는 애가 들어가 있으니까 x에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x에다 마이너스 100 넣으면 100분의 1이라는 소리야. 서연아, 귀에서 빼고 개념 설명하는데 귀 그걸 왜 계속 꽂고 있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x하고 y의 부호가 다른 마이너스 플러스 쪽에서 그림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 쪽에서 그림이 하나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이 기본적인 요놈들을 가지고 앞에서 배웠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통해서 이 그래프들을 이제 조금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통해서. 얘랑 똑같은 얘기니까 얘는 지울게. 자, 얘가요 y는 x분의 1 그래프예요. 그럼 y는 x-1분의 1 플러스 3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에 대한 얘기야. 바뀐 걸 살펴보시면 x 대신에 x-1을 대입했고 y 대신에 y-3을 대입한 거죠. 그러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고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니까 원래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던 애들이 x축 방향으로 1, 3만큼 평행이동한 이렇게 생긴 그래프로 바뀌게 됨.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래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평행이동만 시킨 거야. 평행이동만. 복잡해 보이지만 이 표준형도 뭐 이 일반형도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도 복잡할 게 없다. 원래 가지고 있던 이 그래프 자체를 그냥 평행이동 시킨 것뿐이니까. 자, 그래프의 개형은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제일 중요한 얘기를 좀 합시다. 유리함수가 다른 함수에서는 갖지 않는 뭔가 특징적인 걸 좀 가지고 있어.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두 개밖에 없잖아. y는 2x 플러스 1,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우리 이거 두 개밖에 안 배웠음. 근데 이제 갑자기 뭘 배우게 되는 거야? 갑자기 이제 이렇게 생긴 애 배우게 된 거야. 그래서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항함수가 아님. 얘는 기본적으로 다항함수가 아님. 그럼 다항함수가 아니니까 뭔가 특이한 일이 벌어짐. 자, 어떤 특이한 일이 벌어지냐? 아까 선생님이 저 분수식에서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는 게 수학에서 분모가 0인 건 아예 정의조차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얘 지금 x는 0 이게 가능한 얘기야? 불가능한 얘기야? 불가능한 얘기야. 그럼 x는 0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은 이 그래프에서 x는 0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지. 이게 x는 0이거든. 이거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절대로 안 찍힌다는 얘기야.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뭐가 나와야 함수값을 찍는데 정의역 자체에 x는 0이 없으니까 총을 쏠 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x는 0 라인 안에 그림이 절대로 겹쳐지거나 그림이 그려지지를 않아요. 그럼 두 번째, 내가 x에다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y를 0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이 식 자체에서 x에다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y는 0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x가 계속 커지면 이게 역수니까 y가 계속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럼 계속 작아지다가 보면 언젠간 0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도 생각이 안 나. 여기다 뭘 대입해야 얘를 0으로 만들 수 있을지가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야. 분모도 0이 될 수 없고 따라서 y도 얘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도 0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야. y도 0이 될 수 없음.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다항함수 이런 거 쓸 때 이거 못 쓰는 x값 있었냐? 우리 이거 쓰는데 못 쓰는 x값 있었어? 없었거든. 못 쓰는 y값 있었어? 없었거든. 못 쓰는 y값? 없었어. 쓸 수 있는데 찍히지 않았던 것뿐이지 못 쓰는 y값이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야. 얘는 못 쓰는 x값과 y값이 존재함.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x가 0도 될 수 없고 y도 0이 될 수 없다. 즉 이 두 개를 될 수 없는 값 대신에 얘 계속 가다가 보면은 여기에 계속 붙지 않을까? 한 1억 분의 1, 1억 정도 집어넣으면 1억 분의 1 정도 되잖아. 한 23조쯤 집어넣으면 23조분의 1 정도 되잖아. 근데 0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0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여기 분모에다가 한 2억 4천 분의 1 정도 집어넣으면 얘 2억 4천쯤은 되잖아. 하지만 여긴 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다 0을 못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요 두 개의 값을 유리함수에서는 특별하게 뭐라고 부르냐면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라 그래서 얘를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점점 가까워지는 선, 점근선. 그럼 이 점근선이 여기서 한번 나오고 수원에서 로그 함수에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지수 함수에서도 한 번이 더 나와.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한다. 근데 걔네들도 다 점근선 하나씩밖에 안 갖고 있는데 얘 혼자 점근선 두 개야. 유리함수 혼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 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점근선이라고 부르고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들이 안 갖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유리함수 문제를 푸는 포인트가 되는 거지. 얘는 없어. 얘는 있어. 그러니까 얘 가지고 문제를 이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점근선을 가지고. 기본적인 형태에서는 x랑 y가 0인 점근선을 갖는다. 그런데 얘가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에서 이동을 했다면 이걸 통째로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세 칸을 올리라는 뜻이 돼버리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을 옮겨버렸으니까 x는 1이라는 점근선이 만들어지겠지. 원래 얘였는데 얘를 오른쪽으로 한 칸 평행이동시켰으니까 얘도 오른쪽으로 한 칸 간 점근선이 만들어지고 원래 y는 0이었는데 얘를 위로 3칸 올리라고 한 거니까 위로 3칸을 올려버리면 y는 3이라는 점근선이 만들어진다고. 원래 가지고 있던 점근선이 평행이동을 하는 원리입니다. 근데 이걸 또 맨날 이렇게 알아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되게 단순해. x의 점근선은 그냥 분모가 얼마 되는 값이야? 0이 되는 값이야. x의 점근선은 분모가 0이 되는 값이야. 그래서 x는 1, 이게 는 0이니까 x는 1, 점근선을 갖고 분자래. y의 점근선은 되게 단순함. 그냥 여기 남아있는 요 꼬다리야. 얘가 y의 점근선이야. 원래 아무것도 없던 놈에 플러스 3을 추가시킨 거니까 플러스 3 추가되면 된다고. 됐지? 그래서 표준형으로 표현을 했을 때 점근선을 찾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했음. 연습 한 번만 하자. 연습 한 번만. 만약에 y는 2x 플러스 1분의 3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으면 x 점근선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y 점근선은 마이너스 2. 그냥 여기 꼬다리 얘 0으로 만드는 값 요 두 개로 점근선을 찾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돼. 2차 함수에서 축 찾고 문제를 시작한 것처럼.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이 표준형에 대한 얘기, 요거 맞아. 여기서 정리를 할까? 이거 정리 한번 하자. 자, 그래서 얘 x 점근선 얼마? x 점근선 대답해! x 점근선 p, y 점근선 고마워 b. 자, 그래서 x 점근선, y 점근선 그냥 이렇게 보고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 됐지? 자, 표준형을 얘기를 끝냈으니까 일반형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어떤 식으로 써 있는 거냐면 2x 플러스 4분의 3x 마이너스 2. 자,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거야.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 그리고 이 자체에서 점근선을 찾는 방법. 자, 이 두 가지 주제로 얘기를 좀 할 거니까 잘 들으세요. 표준형으로 바꾸는 작업부터 먼저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분모에 있는 값을 분자에다가 그대로 적으세요. 분모에 있는 값을 그대로 분자에 적으세요.
2x 플러스 4가 있으니까 여기다 2x 플러스 4 그냥 그대로 적으시라고요. 됐지? 분모에 있는 값을 분자에다 그대로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계수 맞추기 하시면 됩니다. 보면 얘가 지금 2x 플러스 4분의 2x 플러스 4라고 지금 써놓은 상태야. 근데 실제로 지금 저기 서연아 저기 분자에 뭐라고 써있음? x가 몇 개 있어? 3개 있지 3개. 그럼 계수 맞추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2분의 3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x가 몇 개로 바뀌니까 3개로 바뀌니까 계수 맞춰줬죠. 그리고 나서 얘를 계산한 결과가 6인데 상수항 계산하면 6인데 제 마이너스 2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빼기 8 해주면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는 건 계수 맞추기. x의 계수도 맞추고 상수항의 계수도 맞춰주면 돼. 적당한 수를 곱하면 되고 적당한 수를 더하거나 빼주면 된다고.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은 완전히 서로 일치하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이렇게 만들면 분모에 있는 값으로 분자에 있는 애를 이렇게 하트로 쪼개 쓸 수 있겠네. 하트로 쪼개버리면 2x 플러스 4분의 분자에는 마이너스 8 하나 남고 분모 없어지면서 떨어지는 값이 2분의 3으로 떨어지는 거지. 서연이가 아니지. 이영원아 너 똑바로 앉아.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은 무슨 일이 벌어졌어? 지금 이 형태가 그대로 만들어진 거 보이세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x의 정근선은 얼마가 되겠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여기가 0 되는 값. 그 다음에 y의 정근선은 2분의 3 꼬다리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한다고? 요거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걸 만드는 요 과정 있지. 요 과정을 차수 내리기라고 표현을 해요. 차수 내리기. 야, 껌을 씹으면서 잠을 쫓는 게 아니라 그냥 껌하고 같이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떡해. 차수를 내리는 거야. 의미가 뭐냐면 분모하고 분자하고 차수가 똑같잖아. 근데 얘를 갖다가 요 단계를 거쳐버리면 분모는 그대로 있지만 분자는 1차에서 상수항으로 차수가 떨어지죠. 차수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걸 차수 내리기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차수 내리기 하면 이런 표현을 쓰면 아, 분모에 있는 애를 좀 간단한 애로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내용이 앞에 유리식 계산하는 데서도 좀 스킬로 사용이 되니까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지? 표준형 하나 만드는 거 한다 그랬고 지금 저기 적혀 있는 일반형 자체에서 x의 점근선과 y의 점근선을 찾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어. x의 점근선은 찾기가 너무 쉽지. 그냥 분모가 0 되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x의 점근선은 마이너스 2야. 똑같아. 얘랑 똑같지. 어딨어? 얘랑 그냥 똑같은. 분모가 0 되면 되니까. 자, y의 점근선은 어떻게 되냐면요. 요거예요. x의 계수비. 이거 봐봐. 그래서 y의 점근선은 x의 계수비로 정리가 된다. x의 계수비로 정리가 된다. 그래서 2분의 3이다. 그냥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굳이 내가 표준형으로 바꿀 이유가 없다면 뭐 표준형으로 바꿨더니 뭐 여기가 얼마고 여기가 얼마인지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아닌 이상은 표준형으로 바꿀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그냥. 그리고 뭐 내가 얘기 안 했지만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야. 이거 약분 시켜야 돼. 계산 이렇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쓸 때는. 지금 여기에서 배운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을 가지고 지금 배운 요걸 가지고 어떤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더라도 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한 80%는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프만 그리면 문제의 80%가 풀릴 거거든. 자, 얘기를 좀 할게. 이제 봐봐. 첫 번째, 이렇게 주어져 있는 애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표준형으로 바꿔주시고요.
첫 번째 해야 되는 행동. 유리함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 뭐? 점근선부터 찍으시면 돼요. 점근선부터 찍습니다. x가 마이너스 2인 거 하나 찍어주시면 되고 y가 2분의 3인 거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점선으로 그린 데는 절대로 그래프가 닿아서도 안 되고 지나가서도 안 돼.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표준형 살펴봤더니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2분의 3임. 개수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러니까 x하고 y의 부호가 서로 다른 데서 나온다는 뜻이야 건이야. 다른 데서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몇 사분면 쪽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 2하고 4사분면 쪽에서 그림이 그려지면 돼. 그래서 이쪽에다가 닿지 않고 이쪽에도 닿지 않는 곡선의 형태로 그림을 좀 그려주시면 되고 이쪽에다가도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얘가 사실 그림이 두 종류로 그려질 수 있지. 얘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음. 즉 얘가 요 윗부분을 지나가게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고 0을 지나가게끔 그림을 그려질 수도 있고 그냥 밑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어. 이건 뭘로 체크하면 되겠어? 당연히 이 점들을 우리 무슨 점이라고 불러? y절편이라고 부르죠. y절편이기 때문에 0 대입해서 체크하시는 겁니다. y절편 x가 0일 때니까. 그러면은 얘랑 마이너스 2랑 계산된 요 결과니까 이 결과는 음수.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라고 확정을 짓는 거죠. 이렇게 그리는 거야. 다시 첫 번째로는 뭘 해야 된다고? 첫 번째로는 당연히 점근선부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자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체크해서 양수라면은 1, 3, 4분면 쪽에 1, 3, 4분면은 아니야. 4분면 쪽에 그 다음에 음수면은 2, 4, 4분면 쪽에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그림이 애매하게 그려지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뭐까지 체크해야 된다? x는 0을 대입해서 y 절편 체크해 주시면 된다. 그러면은 모든 유리함수에 대한 그림을 다 그릴 수 있어요. 요게 표준형 그림 그리기. 지금 얘 갖고 그림 그렸잖아. 표준형 그림 그리기. 이번에는 일반형 그림 그리기 해보자. y는 2x 플러스 4분의 3x 마이너스 2. 얘도 일단 똑같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이 함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니까 점근선부터 그리기 시작하셔야 돼요. 보고 그냥 바로 하라는 뜻이야.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안 되네. y의 점근선은 x의 개수비네. 자,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뭘 체크하느냐? 바로 그냥 x에 0이나 1이나 이런 쉬운 수를 대입해서 y값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0이라고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이렇게 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0을 대입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0이라고 그냥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쉬운 수 하나를 대입하는 거지. 요거 같은 경우에는 0을 대입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0을 때려 넣어 봅시다. x에다가 0 대입하면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x가 0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 여기를 지나는 그래프라고.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방법이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밖에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여기를 지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다 안 닿아야 되고.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어. 다른 방법 찾아오시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형을 그림을 그릴 때는 점근선 찾아서 그려놓고 그 다음에 바로 x에다가 아무거나 좀 쉬운 수, 얘 0으로 안 만드는 값. 점근선 제외하고 나머지 수를 좀 대입해서 점 하나만 찍으면 되니까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점근선 찾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체크해서 어디다가 그림을 그릴지를 판단하지 말고 내가 단순하게 그래프만 필요하다면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그림을 그려라는 뜻이야. 저거까지 갈 필요가 없으니까. 되겠죠? 이제 어려운 얘기는 다 한 건 아니구나. 근데 한 가지 얘기를 빼먹었음. 아까.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 y는 x분의 1하고 y는 x분의 10하고 누가 더 x축 y축에 멀리 떨어져 있을까? x분의 1하고 x분의 10하고 x분의 1은 1일 때 1 지나고 2일 때 2분의 1 지나고 2분의 1일 때 2 지나고 이렇게 지나가. 근데 x분의 10은 1일 때 10 지나가고 2일 때 5 어디가 2지? 1일 때 10 지나가고 이거 얼마지? 2일 때 5 지나가고 5일 때 2 지나가니까 이렇게 그리면 그러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잖아. 분자의 절대값이 클수록 멀리 떨어져 있음. 분자에 들어가 있는 절대값이 클수록 얘가 좀 멀리서 그림이 그려져. 멀리서. 그러니까 이 말은 얘네 둘은 죽었다 깨나도 겹쳐질 수 없다는 뜻이야. 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애랑 이렇게 그려지는 애가 만들어질 거라서 얘네 둘은 절대로 이동을 하더라도 완전히 겹쳐지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음. 이거 가끔 물어보거든. 다음 중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통해서 겹쳐질 수 있는 그래프는 뭐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저 위에 있는 수가 다르면 절대로 못 겹침. 대신에 1하고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은 대칭이동을 통해서 겹쳐질 수는 있어. 진짜 그림 그릴 줄 알아야 돼. 이제 얘 하나랑 그 다음에 나갈 무리함수 하나랑 이렇게 두 개만 그림 더 열심히 잘 그려주면은 1학년은 끝이니까 1차 함수, 2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요 네 개만 일단 어쨌든 그림이 나오면 다 그릴 줄 알면 돼요. 그럼 얘 그릴 줄 알면 당연히 여기에 절대값 씌워져 있는 4개까지도 당연히 다 그릴 수 있게 되고 여기에 가우스 씌워져 있는 것도 다 그릴 수 있게 되니까 일단 기본적인 것들만 먼저 그림을 그리는 걸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종류에 대해서는 다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좀 심화된 얘기 하나만 하고 개념 설명을 끝내도록 할게요. 이 유리함수가 좀 특이함. 뭐가 특이하냐면 이게 y는 x거든. y는 x분의 1이거든. 이게 y는 x분의 1이어서 이거 y는 x 대칭 한번 시켜보면 y는 x 대칭을 시키면 x는 y분의 1이 돼. 그치? 요거 정리하면 y는 x분의 1이 됨. 그러면 똑같음. 뭔 말이냐면 y는 x분의 1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접었다 펴면 다른 데서 절대 안 찍힌다는 거야. 요 놈이 여기 와서 찍히고 요 놈이 여기 가서 찍히는 특이한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 두 번째로 0,0 대칭 한번 시켜보자. 원점 대칭 한번 시켜보자. 원점 대칭. 그럼 원점 대칭을 시킬 거니까 뭐에 부호가 바뀌냐면 x랑 y랑 부호가 다 바뀔 거거든. 그럼 x랑 y랑 부호를 다 바꿔. 자, 얘랑은 같아요, 달라요? 또 똑같죠. 또 똑같아요. 하나 더 할게. y는 마이너스 x 대칭 한번 시켜보자. 그럼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니까 뭐가 바뀌어야 돼?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어야 돼.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y분의 1. 이거 정리하면 또다시 y는 x분의 1.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더라도 이렇게 접었다 피면 그냥 얘가 여기 가서 그냥 포개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요 형태를 갖게 된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세 개가 요 세 개 y는 x, y는 마이너스 x, 원점 요 세 개가 기본 대칭이에요.
유리함수 내에서. 이게 이 세 개가 기본 대칭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활용을 하자면 만약에 y는 x-1분의 1 더하기 2로 함수를 바꿨다고 생각을 해볼게.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보냈어. x의 점근선은 1로 바뀌었고 y의 점근선은 2로 바뀌었고 저 모양 그대로 움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는데 0 넣으면 얼마야? 1이지.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소리야. 됐어? 그럼 얘는 대칭이 뭘로 바뀌었냐면 얘네들을 똑같이 이렇게 접어서 똑같이 만들 수 있는 대칭이 바로 요렇게 생긴 대칭으로 바뀐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접어서 똑같은 걸로 만들 거면 요렇게 생긴 선으로 대칭이 바뀐 거고 원래 0,0에 의해서 대칭인 애들이 이렇게 평행이동을 서연아 개념 설명할 때는 좀 깰라고 노력 좀 해주면 안 되냐 0,0이었던 애가 1하고 2로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1,2인 걸로 바뀜. 그럼 이 말은 뭔 말이냐? 원래 y는 x라는 요 기본형에서의 대칭이 이 놈이 1, 2만큼 평행이동하면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y는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 놈으로 바뀐다는 뜻이야. 원래는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었던 요 놈은 y는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놈으로 바뀐다는 뜻이야. 야! 원래 0,0 대칭이었던 요 놈은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이만큼 갔으니까 1,2 대칭인 놈으로 바뀐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유리함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들은 다 기본형에서 평행이동을 하거나 대칭이동을 한 놈으로 다 표현을 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상하게 바뀌어 있더라도 이거는 그냥 평행이동을 하고 대칭이동을 한 기본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만약에 이 점의 좌표가 이 점의 좌표가 2,3이었다고 해볼게. 요 점의 좌표가 2,3이었다고 해볼게. 이렇게 선을 그려놓고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대. 그럼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야 돼.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야 돼. 얘가 여기 이렇게 지나가갖고 여기로 대칭이동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안 배웠냐?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우리 도형의 이동 안 했나? 자, 그래서 이걸 구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저 기본적인 대칭 세 가지는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얘를 원점 대칭이라고 쓰긴 썼지만 책에도 원점 대칭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은 100% 퍼펙트한 대답이 되는 거죠. 네. 원래 0, x는 0, y는 0이 만나는 요 점이었는데 x는 1, y는 2가 만나는 요 점으로 바뀐 거니까 점근선의 교점으로 대칭을 만들어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다 얘기했나? 다 얘기한 거 맞나? 책에 내가 얘기한 게 끝이냐 다? 더 없니? 그 뒷장 봐봐. 역시나 있을 리가 없죠. 하나 더 있으면 돼. 딱 하나만 더 할게. 딱 하나만 더. 똑같은 애로. 아까 뭐라고 썼는지 기억난다. y는 2x 플러스 4분의 아까 얼마나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3x 3x 이렇게 쓰셨어? 자, 요거에 이제 최종 마지막 자, 역함수를 구해봅시다. 요놈의 역함수를 구해봅시다.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간단하잖아. 뭐랑 뭐랑 자리 바꾸면 돼? x랑 y랑 자리 바꾸면 돼. 그래서 얘가 있잖아. 저번에도 얘기했음. 이거 x는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고 y는 2분의 3이 될 수 없다 해서 이거 역함수 만들면 역함수에서는 x가 2분의 3이 되면 안 되고 y는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되는 걸로 바뀌어. 그러니까 역함수니까 x랑 y가 싹 다 바뀌어야 된다고. 범위까지도 다 바뀌어야 된다 그랬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뀔 거고 역함수 한번 만들어 볼게. x는 2y 플러스 4분의 3y 마이너스 2야. x랑 y랑 자리를 바꾸면 되니까. 됐지? 넘겨서 정리하면 x에 곱하기까지 다 쓸게 그냥. 2xy 플러스 4x는 3y 빼기 2가 되고 이거 우리 어차피 역함수를 이렇게 쓰지는 않으니까 이거 y는으로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y는 한쪽으로 몰게. y로 묶으면 2x 빼기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고 요거 최종적으로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된 놈을 찾을 수 있고 얘가 요 놈의 역함수야. 역함수. 그래서 역함수를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또 마찬가지야. 어차피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실제로 구하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근데 물어보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맨날 이렇게 풀 수는 없다고.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존재하거든. 역함수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 혹시 기억나? 혹시 기억나는 사람? 역함수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 역함수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분자에 있는 x 개수, 분모에 있는 상수항 이 둘이 자리를 바꾸고 부호를 바꾸시면 돼요.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고 부호를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자리랑 부호를 바꿔버리면 뭐가 됨? 마이너스 4x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되게 단순하게 저거 결과가 얘인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둘이 그것만 바뀌었네가 되는 거야. y는 x 플러스 2분의 5x 마이너스 3이었다. 요거의 역함수를 구해봐.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x 빼기 5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그냥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고요. 분자에 있는 x의 개수와 분모에 있는 상수항의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까지 바꾸면 그냥 역함수다. 다 했나? 하나만 더. 이 책이 없잖아. 좀 적어야 돼. 잘 알아서 니네가 해. 난 몰라. 마지막 하나만 더. 형태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여기 점의 좌표를 구해봐 그러면 여기를 A로 잡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A분의 1이라고. 그치? 둘이 무슨 형태로 만들어져? 물론 이게 여기가 1이니까 무조건 얘네 둘은 역수지만 여기가 뭐 3이나 마이너스 3이나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 이게 무슨 형태로 만들어져? 역수 형태로 만들어지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역수 형태 뭐 있어요? 기억나? 앞에서 배운 것 중에 역수 형태가 있으면 되게 좋았던 게 있었어. 뭐야? 그렇지. 산술기하가 되게 잘 활용돼. 기본적으로 유리함수는 역수의 형태를 띠고 있고 분자가 양수라면 무조건 양수 지역에서만 뭔가를 만들 수 있는 형태가 생길 거라서 산술기하가 굉장히 잘 활용이 돼. 요거 좀 염두에 잘 두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최소값 구하라면 산술기 한번 써보는 거야.
갑자기 최대값 한번 구하래 그러면은 산술기하 한번 써보는 거야. 그러니까 산술기하까지도 적극 활용이 되는 형태가 바로 요 유리식이고 여기만 잘 넘기면 그 다음에 나오는 무리식 파트는 훨씬 쉬워 얘보다. 훨씬. 안 돼. 찍으면 안 돼. 왜냐고? 얘기할 게 하나가 더 남았어. 왜 이렇게 얘기할 게 많지? 하나가 더 있음. 근데 간단한 얘기야. 아, 이거 지웠다. 안 지우려고 그랬는데. 유리함수 기본적인 형태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 이거 무슨 함수라고 불러 우리? 이거 무슨 함수라고 부르게? 알았어. 내가 얘는 지워볼게. 이거 무슨 함수라고 부르게? 이거 무슨 함수라고 부르게? 이거 감소함수, 감소함수. 감소함수. 얘가 있더라도 감소함수임. x가 커질 때 여기서 끊기잖아. x가 커질 때 y는 작아짐. x가 커질 때 y는 작아짐. 감소함수야, 감소함수. 그래서 아까 역함수도 있었던 거야. 뭐 얘기하려고 했지? 얘가 이렇게 생기거나 그냥 무조건 이렇게 생겼다고. 무조건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되게 좋은 점. x 범위를 이렇게 주면 무조건 이쪽이 최대값이고 무조건 이쪽이 최소값이야. 이제는 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차함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x의 범위를 줘버리잖아? 그럼 양쪽 끝의 값만 딱 집어넣어서 큰 게 최대고 작은 게 최소야. 근데 하나만 딱 조심하면 됩니다. 얘를 가끔 페이크로 이렇게 줄 수도 있어. x의 범위를 이렇게 줄 수도 있어. 그럼 x의 범위를 이렇게 줘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최소값 얼마야? 최소값 얼마야? 최소값 어디야? 없어. 왜? 이게 어디가 최소값이야? 모르잖아. 최대값 어디야? 없어. 이렇게 계속 될 거잖아. 없어. 뭐만 조심하면 됨? 양쪽 끝값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뽑아낼 수 있지만 요 범위 안에 점근선이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해 주시면 된다고요. 다음 구간 안에서 다음 x 범위 안에서 최대값은 존재한다 안 한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맞냐 틀리냐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점근선만 조심해 주면 돼. 계속 점근선 때문에 나오는 특징들 이것들만 조심해 주면 된다는 뜻이에요.